김진사의 웅장한 기와집 앞. 광일의 어머니는 땅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모은 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주변에는 하인들이 냉담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김진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마님을 치료하려 했을 뿐입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내려다본다.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낸 것이오? 그건 하늘의 뜻이었을 뿐입니다. 의술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라. 참으로 편리한 말이군. 그럼 자네 남편이 받는 벌도 하늘의 뜻이라 여기시오. 광일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남편은 이미 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쯤에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 내 어머니를 잃었는데 용서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오? 저희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편까지 잃으면 저와 아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김진사는 가소롭다는 듯이 말하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오. 그리고 이젠 지긋지긋하니 당장 물러가시오. 하인들이 다가와 그녀를 끌어내려고 하자 광일의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다. 김진사님, 인간의 도리로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인간의 도리라 참으로 우스운 말이군.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리를 논하다니. 그는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며 그녀의 희망도 함께 닫혀버린 듯하다. 집으로 돌아온 광일의 어머니는 힘없이 문지방에 주저앉았고 광일이 달려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해요? 광일의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김진사에게 갔다 오신 거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하지만 소용없더구나. 광일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며 말하는데 그자가 정말 사람인가요? 본인 어머니를 잃었다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합니까? 우리같이 힘없는 것들이 양반에게 대들어서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당해야 하죠?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부디 참아라. 내가 나서면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구하러 가야겠어요. 안 된다. 너마저 잃을 수는 없어.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김진사의 집 앞에 선 광일은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문을 열고 묻는다. 뉴시오, 김진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웬 놈이냐? 중요한 용무가 있으니 전해주십시오. 하인은 코를 찡긋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그때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일이냐? 어르신, 어떤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흥미롭다는 듯 광일을 바라본다. 너는 아까 그 여인의 아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라도 있나?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어르신의 어머니를 살리려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게 죄입니까? 감히 어린 것이 어른에게 까부는구나. 버릇없는 놈이로군. 버릇없는 건 김진사님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의 말에 주변의 하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김진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친다. 이 건방진 놈을 당장 쫓아내라. 하인들이 달려와 광일을 붙잡고 매질을 하기 시작한다. 광일은 쓰러지면서도 외친다. 이렇게 해서 양반 노릇을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때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만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김진사의 딸 경진이 나타나 상황을 지켜본다. 그녀는 이 상황을 살피더니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아버지, 이러는 건 너무하잖아요. 넌 빠져 있거라. 이건 내 자존심 문제구나. 하지만 아버지, 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광일은 아픈 몸을 일으키며 경진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김진사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모두 물러가라. 하인들이 뒤로 물러섰고 광일은 힘겹게 일어서고 경진은 다가와 조용히 말한다. 괜찮아요?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몸조리 잘하세요. 광일은 분하다는 듯 중얼거리는데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는 뒤돌아 서서 걸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광일은 어머니에게 다짐을 하며 말을 건넸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겁니다. 어머니는 슬픈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 그 뜻을 꼭 이루거라. 내 아들아. 후로 결국 광일의 아버지는 장백대를 맞게 된다. 환자를 돌보느라 며칠간 밤을 샜기 때문에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장백대를 맞으니 몸이 견디지 못하고 장독으로 앓다가 사흘 만에 돌아가시고 만다. 그러자 어머니도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만다. 졸지에 고아가 된 광일은 어머니 상을 마치고 한양으로 향한다. 광일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지친 발걸음으로 한양에 도착한다. 시장 거리를 지나며 이리저리 밀치는 사람들 틈에서 한참을 헤매더니 그러다 작은 약방 앞에 멈춰선다. 구리게 약방? 여기라더니 정말 작네. 광일은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두드린다. 누구요? 무슨 일이요? 한 사내가 나왔는데 그는 약방 주인이 듯했고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약방 주인은 광일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기억을 더듬었다. 기억나는구나. 내가 조 의원의 아들이지? 맞습니다. 약방 주인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아버지는 참 정 많고 말 많던 양반이었지.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나? 광일은 차마 바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더 배울 것도 없고 머물 곳도 없어서 한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광일은 약방에서 잡일을 하며 몸을 의탁하게 된다. 며칠 후 약방에 약재를 사러 온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묘하게 주변 분위기를 압도하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이인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약방 주인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광일은 문득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봤다. 혹시 이인 의원님이십니까? 침 하나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재를 고르다가 광일을 흘끗 쳐다봤다. 내가 이인이 맞네만. 그 이야기는 과장됐다네.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광일이 갑작스레 외쳤다. 약방 주인은 놀라 광일을 말리는데 무슨 소리야? 이 의원님이 얼마나 바쁜 분이신데. 이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무런 대꾸 없는 이인 앞에 무릎 꿇은 광일. 다음 날 광일은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광일은 5년 동안 이인을 따라다니며 침술과 약초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다. 그의 고난과 웃음이 함께한 시간은 훗날 광일을 한양 최고의 의원으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광일이 가난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의 침술은 이미 한양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한 양반 집에서 하인이 찾아왔다. 조광일 의원님이시오? 우리 영감님께서 크게 편찮으시니 함께 가주시길 청합니다. 양반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의원님, 우리 주인님께서 큰 보상을 하시겠다고. 내가 양반을 치료했으면 벌써 금은보화로 도배된 집에서 살았겠지. 정말 이렇게 완고하셔야겠습니까? 다른 의원을 부르시게.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하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다음 환자 들어오시오. 며칠 뒤 또 다른 양반이 직접 광희를 찾아왔다. 이 양반이 직접 찾아왔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게. 내 부인이 위중하니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광일은 말을 끊으며 물었다. 그쪽이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한양에 의원이 많을 텐데 왜 나를 찾아왔죠? 그야 자네 실력이 탁월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이번에 자네가 부인을 치료하면 큰 보답을. 그 큰 보답이 날 살립니까? 아니면 날 죽입니까? 뭐라고? 난 평생 양반은 안 본다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 낭비 말고 다른 의원을 찾으십시오. 양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자네, 이렇게 거만해도 되는 건가?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럼 치료는 내가 아니라 망나니한테 맡기시죠. 양반은 말문이 막혀 광희를 노려보더니 씩씩대며 떠났다. 환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웅성거렸다. 한노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양반들을 그렇게 거절하면 무섭지 않으시오? 무섭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더 무서울 겁니다. 내겐 그런 사람이 환자가 아니오. 진짜 환자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환자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약재를 정리하던 광일에게 한 동료 의원이 다가왔다. 평생 양반을 안 본다는 그 원칙.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양반들은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그들은 다른 의원을 부를 돈이 있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하루가 부족해. 그렇다고 협박까지 받으면서 원칙을 고집해야 해? 그래야 아버지의 원한을 풀지. 광일은 침통을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치료하는 건 사람이지 권력이 아니야.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광일은 침통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양반들의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 평생 양반을 한 명도 진료하지 않았고 이제는 10,000명의 환자를 치료시켰기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더구나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장을 때려 돌아가시게 만든 그 장본인 현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광일에게 부탁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제 광일은 침을 내려놓고 한가로이 일생을 보낼 예정이다. 10,000명. 이젠 정말 끝이구나. 더는 손에 침을 쥘 일 없겠지. 침통을 닫으려던 순간 약방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처녀가 들어섰다. 조광일 의원님이십니까? 그렇소만 어찌 나를 찾으시오? 제 어머니께서 의원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위중하십니다. 광일은 침통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오. 나는 침을 내려놨소. 더는 환자를 보지 않소. 다른 의원을 찾으시오. 의원님, 다른 의원들은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머니를 살펴주십시오. 광일은 처녀의 간절한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마지막이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신단 말이오? 그건 제가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의원님을 꼭 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간곡한 부탁에 그는 처자를 따라 나서는데 그녀를 따라 도착한 곳은 크고 화려한 양반가였다. 광일은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양반가구먼.
나는 평생 양반을 치료하지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오. 네, 의원님. 어머니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건 내 맹세를 깨는 일이오. 처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의원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광일은 침통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당으로 들어서자 병든 여인이 자리보전하고 누워 있었다. 광일은 천천히 다가가 맥을 짚었다. 여인의 손은 차갑고 맥은 미약했다. 병세가 매우 깊소. 솔직히 말해 손 쓸 방법이 없소이다. 그가 자리를 일어나려 하자 의원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의원님이라면 분명히. 나는 신선이 아니오. 이미 너무 늦었소. 받아들이시오. 제발요, 의원님. 낫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처녀는 광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광일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침통을 내려놓았다. 사람의 생사는 의원이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병의 깊이를 보아하니 내 능력으론 손 쓸 방법이 없소. 다른 의원을 부르시오. 그 순간 병든 여인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는 천천히 광일을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조광일 의원 맞으시오? 광일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소만 어찌 내 이름을 아시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기억하오. 내가 어찌 잊겠소. 그 시절 고을에서 의원의 아들로 자라던 소년을. 광일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김경진이요. 김진사의 딸이요. 광일의 얼굴이 굳었다. 김진사의 딸? 맞소. 나는 그 사람의 딸이요. 의원님의 아버님께 받은 은혜는 평생 잊지 않았소. 당신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소. 그런 당신이 나를 찾은 이유가 무엇이오? 경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었소.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의원님께 진심을 전하고 싶었소. 용서라니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땐 너무 어렸소. 아버지의 행동을 막을 힘도 없었고 그 뜻도 몰랐소.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의원님께 진심을 고하지 못하면 한이 될 것 같았소.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 봄날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경진의 울음소리는 들판 위로 퍼졌다. 그녀는 나비를 쫓다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발목을 감싸쥔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어떻게 된 일이요? 아가씨 다치셨어? 경진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올렸다. 나이는 어려 보였지만 힘센 소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목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오. 광일은 도구를 내려놓고 그녀의 발목을 살폈다.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만져보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많이 부어있어. 걷는 건 무리겠구먼. 그러면 어쩌죠? 집에 가야 하는데. 제가 업어다 드리리다. 혼자서는 갈 수 없을 테니. 업어준다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힘이 세니 괜찮습니다. 이러고 계시면 더 큰일이 날 테니 어서 올라타시오. 광일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그녀를 마당에 내려놓았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아버지를 모셔오리다. 발목을 다치셨으니 침을 맞아야 빨리 나을 것이오. 광일은 불이 나게 달려갔고 곧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 그녀의 발목에 침을 놓아주었다. 경진은 침을 맞고 차츰 통증이 가라앉자 광일을 찾아와 작은 복주머니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에요. 고맙다는 뜻으로 드릴게요. 아닙니다.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소. 괜찮아요. 나비는 놓쳤지만 당신 덕에 집에 올 수 있었으니 이건 꼭 받아주세요.
광일은 복주머니를 받아들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감사히 받겠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가슴에 품었다. 신분이 달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경진은 가끔 광일을 떠올리며 그의 선한 눈빛을 기억하곤 했다. 광일 역시 복주머니를 볼 때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한 번쯤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흘러 광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침통을 열었다. 당신을 미워하려 했지만 미워할 수 없었소. 그대는 죄가 없으니 그 말만으로도 제 마음이 가벼워지옵니다. 이 치료는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깨는 일이오. 마지막 예우라 여기고 받아주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광일은 침을 든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굳어 있었다. 의원님, 그 손끝이 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세를 깨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 때문입니까? 광일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 아니오. 내 손이 지금 떨리는 이유는 내가 이 손으로 당신을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것이 나를 가장 두렵게 하오. 경진은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내 아버지로 인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조차 죄스럽소. 하지만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이 말을 하고 싶었소. 진심으로 죄송하오. 광일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을 향하고 있었다.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마치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구하려는 듯 그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사과를 듣고 싶진 않소. 당신의 죄도 아니고 당신의 책임도 아니었소. 하지만 용서를 빌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당신의 진심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광일은 다시 침을 들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다. 의원님, 이렇게 내 앞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의원님께 빚을 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경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고 마침내 조용히 멈추었다. 광일은 그녀의 손을 붙잡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름 뒤 광일은 경진의 무덤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복주머니가 있었다. 복주머니는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경진 아가씨, 당신은 내게 선망이었소. 동시에 아픔이었고 잊을 수 없는 흔적이었소. 이제 편히 쉬시오. 내게 남은 미련은 이곳에 두고 가겠소. 광일은 복주머니를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 마리 노란 나비가 그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노란 나비. 광일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하지만 나비는 그의 손끝을 스치며 멀리 날아갔다. 당신을 잡을 수 없었던 그때와 같구먼.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하지 않소.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나비가 날아가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모든 얽매임 없이 만납시다. 그땐 부디 자유로운 나비처럼. 광일은 무덤을 뒤로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의 뒷모습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